양치질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7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리고 치과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만나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양치질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우리가 평생 당연하게 해온 양치 습관이 특히 65세 이상 노년층에게는 치아 건강을 망치고 심지어 전신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었던 박종철 할아버지는 하루 3번 양치를 거르지 않았지만 70세의 치아 대부분을 잃고 말았습니다.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층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양치 습관 3가지와 치아 건강이 어떻게 전신 건강과 연결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나면 당장 오늘부터 양치 습관을 바꾸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70세 치과의사로 47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왔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년층 환자들의 구강 상태를 관찰하며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평생 열심히 양치질을 했다고 자부하는 분들조차 치아와 잇몸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진료 기록을 돌아보면 노년층의 구강 건강은 단순히 양치질의 빈도보다 방법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60대 초반까지는 잘못된 양치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사인 제가 이런 실수를 했다면 일반 분들은 어떨까요? 저는 이 중요한 그러나 잘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나누고자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과도한 양치질은 잇몸 후퇴의 주범이 됩니다. 정병수 할아버지는 하루에 5번씩 양치질을 하셨습니다. 깨끗한 치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3년 전 제 진료실을 찾았을 때 그의 잇몸은 심각하게 후퇴해 있었고 치아는 시린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과도한 양치질은 잇몸 조직을 손상시켜 잇몸 후퇴를 가속화합니다. 노화로 인해 잇몸 조직은 이미 약해져 있는데 거기에 하루 3번 이상의 강한 양치질은 잇몸을 더 빨리 후퇴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권장하는 것은 하루 2번 부드러운 칫솔로 3분 이내로 양치하는 것입니다. 특히 칫솔질 방향은 위아래가 아닌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정병수 할아버지도 이 방법으로 양치 습관을 바꾼 후 1년 만에 잇몸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러하듯 과도한 양치질은 잇몸 후퇴의 주범이 됩니다. 두 번째로 강한 치약 사용은 보이지 않는 치아 파괴자입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치아가 하얘지는 치약만 고집했습니다. 광고에서 본 하얀 치아를 갖고 싶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녀가 제 진료실을 찾았을 때 치아 표면은 심각하게 마모되어 있었고 찬물만 마셔도 심한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연마제가 강한 미백 치약을 2년 이상 사용한 노인들은 치아 민감성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노화로 인해 범낭질이 이미 얇아진 상태에서 강한 연마제는 치아를 더욱 약하게 만들고 마모시킵니다. 저는 노년층에게 불소가 함유된 저연마성 치약을 권장합니다. 특히 노년층용 또는 민감한 치아용이라고 표시된 제품이 좋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도 이런 치약으로 바꾼 후 6개월 만에 치아 민감성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세 번째로 식후 즉시 양치질은 치아 손상의 지름길입니다. 오정환 할아버지는 식사 직후 항상 양치질을 했습니다. 음식물이 치아에 남아있으면 충치가 생길까 염려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점점 치아가 약해지고 색이 변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버드 의대와 협력한 연구에 따르면 산성 음식을 섭취한 후 30분 이내에 양치질을 하면 범낭질이 최대 60% 더 빨리 마모됩니다. 산성 음식은 일시적으로 치아를 부드럽게 만들고 이 상태에서 양치질을 하면 마치 사포로 문지르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린 후 양치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물로 입을 헹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오정환 할아버지도 이 방법을 따른 후 더 이상 치아 손상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구강 건강과 전신 건강의 연결고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구강 건강은 단순히 치아와 잇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병철 할아버지는 심장질환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잇몸 치료 후 심장 건강도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최근 연구들은 잇몸 질환과 심장병, 당뇨, 심지어 치매 사이에 명확한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잇몸 질환이 있는 노인은 심장질환 위험이 20% 이상 높아집니다. 잇몸 염증으로 인한 박테리아가 혈류를 통해 심장으로 이동하여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 도쿄대학의 연구에서는 치아를 많이 상실한 노인일수록 치매 발병률이 1.5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씹는 행위 자체가 뇌 혈류를 증가시키고 인지 기능을 자극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 구강 건강은 더욱 중요합니다. 치주 질환이 있으면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지고 반대로 혈당이 높으면 잇몸 질환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제가 47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확신하는 것은 65세 이상이라면 6개월에 한 번씩은 반드시 치과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전문가의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양치질 빈도와 방법은 하루 2번 부드러운 모의 칫솔로 원을 그리듯 2분에서 3분간 부드럽게 닦습니다. 전동 칫솔은 압력 센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사용하기 적절한 치약은 저염마성 불소 함유 치약을 사용하세요. 민감한 치아용 제품이 좋습니다. 식사 직후엔 바로 양치질하지 말고 물로 헹구고 30분에서 1시간 후에 양치하세요. 손가락 힘이 약해진 노년층은 치실 홀더나 물 사출기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6개월마다 치과 검진을 받으세요.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훨씬 간단합니다. 노년층의 흔한 구강 건조증은 충치 위험을 높입니다. 무설탕 껌을 씹거나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설탕 섭취를 줄이세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노년층 구강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숨겨진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알고 계신다면 더 효과적으로 구강 건강을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약물 부작용입니다. 노년층이 흔히 복용하는 약물 중 상당수가 구강 건조증을 유발합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68%가 구강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한 가지 이상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구강이 건조하면 자연적인 세정작용이 줄어들어 충치와 잇몸 질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제 환자 중 박 할아버지는 고혈압약을 복용한 후 심한 구강 건조증을 겪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무설탕 껌을 씹거나 자주 물을 마시도록 권장했고 주치의와 상담하여 구강 건조증을 덜 유발하는 약물로 전환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둘째, 전신질환의 영향입니다. 당뇨병, 류마티스 관절염, 심혈관 질환 등 많은 만성 질환이 구강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는 잇몸 질환 위험이 3배 이상 높습니다.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구강 내 세균 증식이 활발해지고 면역 반응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방문한 이지원 할머니는 당뇨병 환자였는데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심각한 잇몸 질환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그녀의 내과 의사와 협력하여 혈당 관리와 구강 관리를 동시에 개선하는 통합적 접근법을 취했고 6개월 후 그녀의 잇몸 상태는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셋째, 영양 부족입니다. 노년층은 종종 영양 불균형을 겪게 되는데 특히 단백질, 칼슘, 비타민 D, 비타민 C의 부족은 구강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국내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칼슘과 비타민 D가 부족한 노인은 치아 손실 위험이 30% 이상 높았습니다. 구강 건강을 위한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칼슘이 풍부한 식품은 저지방 유제품, 뼈째 먹는 생선, 두부.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은 계란 노른자, 연어, 참치. 비타민 C가 풍부한 식품은 딸기, 오렌지, 브로콜리, 파프리카.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은 살코기, 생선, 콩류, 견과류. 자, 지금까지 노년층이 피해야 할 양치 습관, 올바른 구강관리법, 그리고 구강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숨겨진 요소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고 앞으로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47년간의 치과 의사 생활에서 저는 단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올바른 구강 관리를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질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지난 47년간 치과 의사로 일하며 가장 건강한 치아를 유지한 노인 환자들의 공통점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음과 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일관성 있는 관리입니다. 장수마을로 유명한 경북 안동의 이기철 할아버지는 평생 아침 저녁 2번 정확히 3분간 양치질을 했습니다. 그 결과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자신의 치아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일관성과 올바른 방법입니다. 둘째, 식이 습관입니다. 치아가 건강한 노인들은 대부분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유지했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 섭취가 적었고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했습니다. 특히 치아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는 치즈, 요구르트, 연어, 시금치, 브로콜리 등이 있습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놀랍게도 스트레스는 이를 악물게 만들어 치아 마모와 턱관절 문제를 일으킵니다. 건강한 치아를 가진 노인들은 대부분 명상, 가벼운 운동,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인생의 각 단계마다 구강 관리 방법은 달라져야 합니다. 특히 65세를 기점으로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65세 이전으로는 충치와 잇몸 질환 예방에 중점을 둡니다. 하루 3번 양치질과 치실 사용이 권장됩니다. 65세에서 75세는 이 시기에는 잇몸 후퇴와 치아 민감성이 증가합니다. 더 부드러운 칫솔과 저연마성 치약으로 변경하고 양치질 횟수를 하루 2번으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치과 검진은 6개월마다 필요합니다. 75세 이상부터는 구강 건조증이 심해지고 손의 움직임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전동 칫솔이나 손잡이가 두꺼운 칫솔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무설탕 껌이나 특수 구강 보습제를 사용하여 구강 건조증을 관리하세요. 치과 검진은 3, 4개월마다 받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약물 복용과 구강 건강은 연관이 있습니다. 노년층이 자주 복용하는 약물 중 많은 것들이 구강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고혈압약, 항우울제, 파킨슨병 치료제 등 400여 가지 이상의 약물이 구강 건조증을 유발합니다. 구강이 건조하면 치매 보호작용이 감소하여 충치와 잇몸 질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담당 의사와 상담하여 구강 건조증을 덜 유발하는 대체 약물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또한 약물로 인한 구강 건조증을 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합니다. 작은 물병을 항상 휴대하여 자주 물을 마십니다. 무설탕 껌이나 사탕을 이용해 침 분비를 촉진합니다. 알코올이 함유되지 않은 구강 세정제를 사용합니다. 밤에 가습기를 사용하여 구강 건조를 줄입니다. 치과 치료의 경제적 측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과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방이 치료보다 항상 경제적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정기검진과 스케일링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반면 임플란트나 틀니와 같은 큰 치료는 상당한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노인 임플란트 지원 사업이나 지역 보건소의 노인 구강 건강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10년간 치과 방문을 미루다가 결국 모든 치아를 잃고 전체 임플란트를 해야 했습니다. 총 비용은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했다면 그 10분의 1의 비용으로 자신의 치아를 보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구강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강 건강은 단순히 의학적 문제를 넘어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건강한 치아와 잇몸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노년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씹는 기능이 좋으면 다양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어 영양 상태가 개선됩니다. 또한 건강한 치아는 미소와 대화에 자신감을 줍니다. 많은 노인들이 치아 문제로 사회적 모임을 꺼리게 됩니다. 치아와 잇몸 통증은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며 수면장애와 우울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강 건강은 심장병, 당뇨, 치매와 같은 심각한 질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는 구강 건강을 통증, 불편함, 질병이 없는 상태로 개인이 웃고 말하고 음식을 맛보고 씹고 삼키고 다양한 감정을 얼굴 표정으로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합니다. 이는 구강 건강이 단순히 치아 상태가 아닌 전반적인 삶의 질과 관련됨을 의미합니다. 가족의 역할과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층의 구강 건강은 가족의 관심과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인지 기능이 저하된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가족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제 환자 중 송기철 할아버지는 파킨슨병으로 손 떨림이 심해 혼자서 양치질하기 어려웠습니다. 그의 딸은 아버지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두꺼운 손잡이가 있는 전동 칫솔을 구입했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양치질을 도와주었습니다. 1년 후 송 할아버지의 구강 상태는 같은 연령대의 다른 환자들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말씀드리면 정기적인 치과 검진 일정을 관리해주기, 올바른 양치질과 구강 관리를 상기시켜주기, 치약, 칫솔, 구강관리용품 구매를 도와주기, 노인 맞춤형 구강관리 방법을 함께 배우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정 내 구강관리 루틴 만들기. 또한 가족들은 노인의 식단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쉽기 쉽지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너무 단 음식이나 산성 음식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 구강 건강을 위한 혁신적인 제품들이 있습니다. 최근 노년층의 구강 건강을 위한 다양한 혁신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임상에서 효과적이라고 느낀 제품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수 설계된 전동 칫솔. 노인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전동 칫솔은 압력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너무 세게 닦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한 타이머 기능이 있어 적절한 시간 동안 양치질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구강 보습제는 약물로 인한 구강 건조증을 겪는 노인들에게 특화된 구강 보습제는 인공 타액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자연스러운 구강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 사출기는 손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은 노인들에게 치실 대신 물 사출기를 사용하면 치간 세정이 훨씬 쉬워집니다. 실리콘 칫솔은 치아와 잇몸이 민감한 노인들을 위한 부드러우면서도 효과적으로 치아를 세정해 줍니다. 특수 틀니 세정제는 틀니를 사용하는 노인들을 위한 바이오필름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곰팡이 감염을 예방합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단순히 편의성을 넘어 노년층의 구강 건강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치과 공포증을 극복하셔야 합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치과 방문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는 치과 공포증입니다. 평생 동안 축적된 불쾌한 치과 경험으로 인해 치과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형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제 환자 중 김영호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겪은 고통스러운 치과 치료 경험 때문에 15년간 치과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심각한 치주염으로 저를 찾아왔을 때는 이미 여러 개의 치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치과 공포증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론 치료 전 충분한 상담 시간을 갖고 모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듣습니다. 처음부터 복잡한 치료가 아닌 검진과 스케일링 같은 간단한 절차부터 시작합니다. 심한 불안이 있는 경우 진정치료 옵션에 대해 치과 의사와 상담합니다. 한 명의 치과 의사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 신뢰가 쌓이고 불안이 감소합니다. 치과 방문 전과 치료 중에 심호흡과 명상을 통해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김영호 할아버지에게 이러한 접근법을 제안했고 6개월에 걸친 단계적 치료 끝에 그는 이제 정기적인 치과 검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제 47년 경력 중 가장 큰 깨달음 중 하나는 환자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가진 환자는 자신의 구강 건강에 대해 더 책임감을 갖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립니다. 국내 한 연구에 따르면 구강 건강 교육을 받은 노인 그룹은 교육을 받지 않은 그룹보다 2년 후 치아 상실률이 40% 낮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실제 건강 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제가 운영하는 클리닉에서는 월 1회 노인 구강 건강 교육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미나에 참석한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치료 성공률이 현저히 높았습니다. 여러분도 지역 보건소나 노인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구강 건강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또한 치과 방문 시 궁금한 점을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47년간 치과의사로 수많은 환자를 만나며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건강한 노년을 위해 구강 관리만큼 투자 가치가 높은 것은 없다는 점입니다. 저는 20년 전 제 어머니가 구강 문제로 고생하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당시 제가 어머니에게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치료를 했지만 이미 많은 손상이 진행된 후였습니다. 그때 저는 예방의 중요성을 가슴 깊이 깨달았고 이후 제 진료 철학은 치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평생 양치 습관을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과도한 양치질을 줄이고 적절한 치약을 선택하며 식후 바로 양치질하는 습관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구강 건강은 단순히 치아를 유지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자신 있게 미소 짓고 통증 없이 일상을 살아가는 행복과 직결됩니다. 무엇보다 건강한 치아와 잇몸은 심장병, 당뇨, 치매와 같은 심각한 질환의 위험을 줄여 더 건강한 노년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는 이미 구강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언제든 시작해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따라 실천해 보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